김정은이가 이것을 나한테 건네주면은 남쪽에서 좀 시끄럽지 않소? 라고 문의를 하자 문재인의 답은 북에서 잠수함이랍시고 정말 천하의 비웃음을 살만한 이런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괴물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자 얘네들이 지금 잠수함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 과거의 대우해양조선, 현재는 지금 한화로 가 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또 삼성중공업도 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세계적인 명사죠. 그런데 이런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라고 국가정보원이 포착했다는 게 이게 언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무슨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일 하는 게 무슨 빌딩 사고 파는 복독방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유포가 되죠? 그런데 참 지금 이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너무 무너진 게 이런 데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됩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풀어서 뭐가 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린 애들을 잡아야죠. 자, 일예로 저는 벌써 6개월 전에 북측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장비 부품들에 대한 품목을 입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력수가 굉장히 높은 디젤 엔진이나 아니면 그 탱크나 장갑차에 쓰시는 장갑 철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설비에 쓰이는 고급 장비들, 심지어 쌀, 벽시까지도 구입하려고 하는 북한 괴뢰 대남 공작기관의 그 요구사항을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저는 좀 지하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평양 얘기도 전해드리지만.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이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평양 거주하고 있는 똥돼지 김정은이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났던 문재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에게 도보다리에서 USB를 전달을 했죠. 자, 그런데 그 USB 안에는요, 기절초풍할 내용도 있어서 북한 괴뢰의 평양 심장부에 있는 북의 요원들이 그 USB를 열어 헤치는 순간에 기절초풍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냐? 자,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에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진에 있는 대한민국 중수로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 해체해버리고 북에다 그걸 지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최종 산물이 뭡니까? 중수로 발전해서 나오는 건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탄, 핵무기를 만드는 가장 주된 원료가 됩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괴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이러한 현재도 비대칭인데 북에다가 절대적인 비대칭이 되도록끔 힘을 몰아주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돈, 이 돈을 어떻게 줄까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다 갖가지 방법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 괴뢰 정권들에게 돈을 세탁해 주는 것이었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밝혀낸 것은 지금까지 아마 대략 15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지하망 요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100조 단위입니다. 자, 100조 단위는요. 101조도 100조고요. 999조도 100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돈은 전액이 다 북한에 간 것이 아니고 문재인과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 이런 그 좌파 간첩단들이요. 이후에 또 다른 정치 공작, 거짓말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은닉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문재인 5년 동안의 FIU, 금융분석원이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얼마나 허술하고 같이 도둑질을 해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은경이라고 하는 좀 얼토당토하는 여자애가 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가 있으면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욕과 모멸감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뭐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진작 나왔어야지. 응? 주는 월급은 받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평양의 지령을 받고 평양을 이북을 고향으로 조국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아주 일관된 사상 구조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외의 셋째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랑켄슈타인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군수산업체들, 말하자면 한화 같은 곳이 있죠. 또 삼성중공업, 또 이런 탱크, 야포, 전차, 장갑차, 이런 군수 물자를 생산한 그런 회사의 소스코드나 패스워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에서도 USB 내용을 공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네 번째 사항입니다. 김정은이가 이것을 나한테 건네주면은 남쪽에서 좀 시끄럽지 않소? 라고 문의를 하자 문재인의 답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실에도 다 삭제를 해서 없습니다. 찾으러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김정은을 안심시켜줬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북에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북의 엘리트 요원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원들은 국가정보원하고는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북쪽에서 그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국가정보원이란 갓나 새끼들이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 간첩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문재인 때 들어와서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간첩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국가정보원하고 일을 하다가는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국가정보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평양에 있는 우리 북한의 엘리트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무리하게 이런 잠수함 개조를 시도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국가원수의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진수식에 참여해서 그 끈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번엔 리설주가 나오지도 않고 최선이라고 하는 그 외무상하고 있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최선이가 나와서 그 탯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수함의 꼴을 보고 있으면요, 그 울뚝 솟아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아마 SLBM을 발사하게 된다면 아마도 잠수함이 해저에 가라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미사일을 좀 발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국 잠수함처럼 물속에 잠겨버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는 사실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국가정보기관에서 입수를 하게 되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가서 그 잠수함을 갖다 폭파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기술자들을 탈북시켜서 우리 쪽으로 아니면 서방으로 망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비밀 공작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무슨 우리나라 산업체를 해킹하려고 그랬다. 해킹하려고 게 엊그제 얘기입니까?